안녕하세요. 책을 정리해주는 남자 라이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물리학자 제프리 웨스트가 지은 스케일이란 책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요약을 드리기 전에 저는 놀랐습니다. 이렇게 통찰력 깊은 책이 아직도 베스트셀러에 들지 못했다? 아쉬운 감도 들었고요. 저는 주위 분들에게 일독을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글의 제목은 스케일입니다. 부제는요, 생물, 도시, 기업의 성장과 죽음에 관한 보편 법칙입니다. 부제가 멋있지 않나요? 보편 법칙. 즉, 과학자들이 1800년대 후반, 1900년대를 거쳐서 끊임없이 찾고자 했던 보편 법칙을 이 제프리 웨스트 과학자는 좀 더 거시적인 안목에서 통계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정의를 독자들에게 던지고 있죠. 어떤 측면에서요? 생물, 도시, 기업에 관한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글의 요약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자는 크기가, 즉 스케일이 중요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요? 생명, 도시, 기업의 흥망성쇠 측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저자의 의견을 지지하기 위해서 생명체, 그리고 도시의 성장, 기업의 성장 과정을 다양한 각도로 한두 개의 데이터가 아니라 1000개, 10,000개, 10만 개의 데이터로 추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결국 크기가, 사이즈가 각각의 성장 및 소멸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스케일은 크게 두 가지 관계로 법칙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선형 관계, 고선형 관계가 그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저선형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저선형 관계는 생명체의 크기, 기업의 성장에서, 그리고 도시의 성장에서도 나타나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동물 개체를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 10cm 크기의 동물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그리고 1m 동물이 있고요. 100m 동물이 있고요. 그럼 각각 대사율은 어떨까요? 당연히 크기가 클수록 대사율이 높아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볼까요? 10cm와 1m 10배죠. 그러면 대사율도 10배 늘어났을까요? 10cm와 10m 동물의 크기는 100배가 되는 거죠. 대사율도 100배가 늘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의 통계적 분석에 따르면은 예를 들어서 로그 스케일로 동물의 크기를 증가시켰을 때 Y축도 로그 스케일로 이제 바라보겠습니다. 지수 스케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10배, 100배, 1000배요.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Y축도 대사율도 10배, 100배, 1000배. 그러면 기울기가 1이라는 의미는 동물이 2배, 예를 들어서 10배 동물이 크기가 10배 커질수록 대사율도 10배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울기는 실제로 10배? 기울기가 1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크기와 대사율은 1대1 상관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낮은 한 0.75 정도의 기울기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를 들어서 크기가 1m인 사람과 2m인 사람이 있을 때 2m인 사람이 대사율이 2배 정도 높은 게 아니라 2m인 사람은 1m인 사람보다 대사율이 한 1.5배, 1.75배 정도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덜 대사하는 시스템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유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인구 10만의 도시와 인구 20만의 도시가 있다고 쳤을 때 주유소가, 인구 10만의 주유소가 100개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10만은 200개가 있을 거예요. 저자의 통계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시의 크기가 10배, 20배, 30배, 100배 커질수록 주유소는 10배, 20배, 100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요,
1.75배 정도, 지수적으로 4분의 3만큼의 선형성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1대1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도시가 커질수록 일정 부분의 인프라스트럭처는 공유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수관거, 도로, 정비 현황,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저자가 말한 것과 같이 일대의 선형성이 아니라 저선형 관계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근데 사람으로 다시 돌아와 볼까요?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제일 말단에 모세혈관 같은 게 있겠죠. 그래서 신경을 느끼게 되고요, 아픔을 느끼게 되고, 만졌을 때 촉감을 느끼게 되고 이럴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 아마 이 순환계를, 아니 이 혈액계를 타고 가다 보면은 가장 두꺼운 관에서 출발해서 점점 두꺼운 관들이 얇아지고 더 얇아지고 아주 실핏줄처럼 얇아지는 이런 프랙탈 구조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나타나서 결국 지수적으로, 예를 들어서 크기가 2배 커졌을 때 대사량이 2배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덜 필요하게 되는 구조를 만들어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경향이 동일하게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에서 나온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기업의 사례도 추가했습니다. 좀 더 데이터가 필요하긴 할 텐데요, 미국과 중국 기업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 수가 2배 늘어났을 때, 직원 수가 10배 늘어났을 때 매출이 2배, 10배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더 많이 늘어날 수도. 그러나 저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것도 기울기가 1대1, 즉 직원이 2배나 늘어났다고 매출이 2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좀 낮게 직원이 2배 늘어났을 때 매출은 1.7배, 1.6배 정도 늘어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도시, 기업, 저선형 관계 측면을 보인다는 것이요. 지금까지가 크게 나타나는 보편적 특성 중에 하나인 저선형 관계였고요. 저자는 또한 고선형 관계에서도 관계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은 도시에 나타납니다. 일본을 예를 들어 볼까요? 일본 대도시의 경우는 인구가 2배 늘었을 때 범죄율은 2.4배 늘어난다고 합니다. 즉 도시의 인구수와 범죄율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기울기는 1.2 정도로 나타나겠죠. 흥미롭지 않나요? 크기가 커진다고 저선형 관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선형 관계를 나타내는 인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범죄율이고요. 그리고 전문직 현황, 그러니까 의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변호사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러한 부분도 고선형 관계를 보인다고 저자는 독자들에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자가 강조한 점은 이런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저선형 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저선형 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쩌면은 이 기업이나 이 생명체가 소멸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스터디가 필요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현재의 전도 유망한 기업들도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과거 데이터를 보면은 특히 일본의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한 500년 된, 700년 된 이런 기업들이 아직도 명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의 기업들을 봤을 때 대부분이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소멸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놀랍지 않나요? 소멸입니다. 그런데 이 소멸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저자는 던집니다. 그 하나가 혁신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생명체가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나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생명체, 이 기업은 대수적으로, 지수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계속 활발한 개체 증식을 나타낼 것입니다. 매출 증식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임계점에 가게 되면은 결국 소멸 포인트와 만나게 되고 급격하게 소멸되는 것이 일반적인 생명체, 기업에서 나타나는 현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임계점에 다다르기 전에 혁신 포인트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퀀텀 점프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즉, 비약적인 도약을 이뤄내게 되면 기술적 도약, 사회적 도약, 어떤 그 성장을 나타나게 되면 다음 단계의 반열로 올라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혁신을 통해서 계속 소멸되지 않고 어떤 전체적인 존재를 오랫동안 이뤄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우 놀랍지 않나요? 저는 이 부분에서 공감은 했었는데요. 일반적인 내용일 수도 있지만 반대의 경우도 떠올랐습니다. 즉, 혁신이 없이는 기업, 생명체 소멸된다는 것이죠. 2019년 최근부터 계속 나타나는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대한민국 인구가 줄기 시작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십몇 년 전 봤던 책에서는 30세가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그때 제 연령이 30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통계청 데이터를 보게 되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평균 연령이 약 43세, 40세와 45세 중간으로 기억합니다. 평균 연령은 높아지고 있고요. 인구수가 줄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될 텐데요. 아마 이러한 개체 감소랄까요? 기업의 감소, 매출의 감소,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줄어들기 전에 혁신 포인트를 만들어서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거시적인 안목에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현상 유지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이 책을 보고 저자의 매우 뛰어난 통찰력에 뛰어난 박수를 보내고요. 그리고 저자는 이런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산타페이 연구소라는 것을 세우고 거기에 다양한 사회학자, 생명공학자, 다양한 분야의 석학들을 초빙하여 그들과 공동 연구를 통해서 이런 거시적인 암흑의 결과를 도출을 해냅니다. 이러한 연구도 아마 혁신적인 포인트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나라 분들도 저희도 계속 발로 뛰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혁신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오늘 스케일 정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